뉴스 FM 조현지입니다. 우리 시대 다양한 분야의 명사들과 이야기 나눠보는 초대석 시간입니다. 2008년 2월 대구지방법원에서는 배심원이 참여한 첫 재판이 열립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시범 도입된 국민참여 재판인데요. 사법부의 상징인 재판의 권한을 처음으로 일반인들과 함께 했던 재판부.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누군가의 죄를 심판해야 하는 배심원들. 오늘 초대석에서는 그 첫 국민참여 재판을 담아낸 영화 배심원들의 홍승환 감독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배심원들 감독 홍승환입니다. 네, YTN에는 처음이시죠? 네, 생방송 자체가 처음인데요. 지금 많이 긴장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YTN 자체는 처음이지만 영화 속에 YTN과 좀 인연이 있어요. 네, 우리 영화에서 그 기자로 출연해서 네. 그 방송 멘트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그분이 실제로 YTN 현직에 있는 한현희 기자라고요. 네, 저도 영화보다 깜짝 놀랐거든요. 그분이 직접 출연해 주셔서 네. 너무 저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러니까요. 모르고 있다가 보니까 더 반갑고, 네.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영화 보시면서 좀 그 찾는 재미를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2008년 2월, 그러니까 10년도 더 지났어요. 그렇죠? 대구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국민참여 재판이 열립니다. 이 영화 배심원들이 국내 최초로 이 국민참여 재판 이야기를 담아낸 영화인데 먼저 좀 배심원 제도라는 거를 국민참여 재판 많은 분들이 이제 익숙하시긴 하지만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까요? 우선 우리나라에서 이제 2008년 1월에 처음으로 이제 시행된 일종의 배심원 재판제도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서 네. 이제 무작위로 선정이 되면 그중에 이제 사건에 따라서 5명부터 9명까지 뽑을 수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형사재판에 참여해서 유죄냐 무죄냐 이걸 결정한 건 아니면은 형을 몇 년 살지 이런 양형을 결정하는 그런 판결을 내리는 그런 제도예요. 근데 네. 이게 미국에서는 이제 배심원들이 결정을 하면 그거를 그대로 따르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럼 참고 정도? 네, 배심원의 판결이 참고사항인 거죠. 그렇군요. 아니, 무작위로 배심원이 선정된다고 했는데 지금 당장 저한테도 연락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럼 연락 안, 저 바빠서 안 돼요. 혹은, 제가 그런 엄청 무거운 일을, 중대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거부할 수는 없는 건가요? 우선 법률적으로 이제 전과가 있거나 네. 이런 분들은 해당이 아예 안 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일종의 납세 의무 혹은 민방위 네. 민방위 훈련처럼 꼭 참가해야 되는 그런 거고 이제 출석을 하지 않으면 벌금 200만 원을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를테면 만삭인 분이 갑자기 통증이 와서 급하게 병원에 가야 된다. 네. 이런 경우에는 네. 그 면제를 시켜주고 기도 피치 합니다. 못할 네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네. 일단 선정이 되면 정말 국방의 의무나 납세의 의무처럼 가장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겠네요. 네. 그러면요, 아까 국민참여재판 얘기를 해주실 때 형사재판에 해당된다는 얘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재판들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되나요? 우선 형사재판에 국한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형사재판에 그 붙잡혀온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경우에 한해서 이제 국민참여재판이 열립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에서 재판부는 이제 그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할 의사가 있는지 이거를 확인할 의무가 있고요. 그러면 거기서 본인이 원치 않는다 하면은 네. 국민참여재판은 열리지 않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요게 이제 원하고 원하지 않고 이제 국민참여재판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본인의 유불리에 따라서 선택을 할 것 같기도 한데 네네네. 기사들을 쭉 보니까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무죄 확률이 조금 더 높다 이런 기사들도 봤었거든요. 네, 우리 영화도 보면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 판사들이 재판하는 것보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을 때 무죄율이
3배 이상 높고요. 아. 그리고 그러니까 법률상 배심원들의 판결이 참고사항이지만 그 지난 10년간 배심원 판결하고 재판부의 판결이 일치한 게 93%입니다. 그만큼 이제 배심원들의 판결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래서 만약에 판사가 배심원이 판결한 것을 그 배심원이 이를테면 무죄라고 했는데 이거를 유죄로 판사가 판단해서 바꾸려고 하면 네. 판결문에 이제 바꾸는 이유를 쓰게 네. 돼 있어요. 의무적으로 써야 네. 하고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그냥 마음대로 네. 했었는데 이제는 그걸 무조건 써야 되고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이제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올라온 이런 1심 판결 결과를 네. 최대한 존중하라는 그런 판결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배심원들로 선정이 되면 진짜 그 책임감이 엄청나게 무거울 것 같아요. 네. 근데 단 한 번도 저는 영화를 보기 전까지 내가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있다. 혹은 내가 그렇게 중차대한 역할을 맡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하다가 이 영화를 보고 정말 내가 저런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을 좀 해보긴 했는데 지난주 수요일에 이 영화가 개봉을 했어요. 네. 어떻게 좀 슬슬 반응 좀 오고 있나요? 우선 영화를 보신 분들은 네. 대부분 다 법정 영화가 이럴 줄 몰랐다. 기대 없이 왔는데 너무 재밌다. 네. 이렇게 좀 다들 좋아해 주시는 것 같은데. 네. 네. 입소문의 힘을 네. 믿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렇죠. 아직 뒷심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렇죠. 아니 저도 감독님 보자마자 영화 잘 봤습니다. 네네. 즐거움, 감동, 유익감 3개를 다 잡았어요라고 네네.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번 작품이 홍 감독님의 첫 장편 데뷔작이라고요? 네네. 믿을 수가 없던데요. 네. 데뷔작입니다. 아니 소재도 정말 신선하다는 생각이 일단 들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 배심원들이라는 소재로 구상을 하게 되셨어요? 우선 이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우연히 지인으로부터 듣다가 네. 이제 법을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법을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잘 모르는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이제 법정에 재판을 하러 간다는 이야기가 저는 좀 재밌게 다가왔었어요. 뭐랄까 이게 법원이라는 곳은 되게 딱딱하고 권위 있고 위험 있고 막 질서 정연한 곳인데 네. 거기에 법알못 사람들이 들어가면 뭔가 이렇게 한판 소동이 벌어질 것 같고 네. 제가 약간 그런 소동이 벌어지는 이야기에 끌리는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재밌을 것 같았고 그래서 이제 과연 처음 하는 사람들이 재판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어쩌면 이렇게 유의미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시작하게 된 거죠. 아무래도 법정 영화고요. 그리고 또 이게 실화를 어느 정도 바탕으로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전 취재나 조사 과정만 해도 상당했을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좀 준비를 하셨어요? 우선 저도 이 아이템을 떠올리긴 했지만 저도 완전 법알못이라서 네. 그래도 이야기를 하려면 법을 좀 알아야 되고 네. 재판 과정도 알아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먼저 굉장히 이 영화를 시작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신 분이 계세요. 그 김상준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님이신데 네. 그분이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그 국민참여재판을 주창하신 분이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그 로스쿨에서 그 법과 관련된 수업을 하셨는데 네. 부탁을 해서 제가 한 학기 동안 청강을 했었어요. 그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사람을 심판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배울 수 있는 네. 자리였는데 우리 영화에 보면 그 법은 사람을 처벌하지 않기 위해 있다라는 말이 네, 나오거든요. 저 정말 감동받은 대사였어요. 네네. 그게 그 김상준 부장판사님께서 네. 수업 시간에 처음으로 그 학생들한테 법이 왜 있나라고 묻고 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그 대사를 그대로 영화의 대사 속에 네. 녹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재판에 사건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 어떤 사건을 다룰 것인가를 좀 최대한 사실적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 1심과 2심에서 이제 판결이 엇갈린 논란이 된 판결문들이 있어요. 네. 그 사건이 전체적으로 540건 정도 되는데 그거를 다 그 대법원에 신청을 해서 구해서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네. 그 법리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이런 거를 조금 엿볼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례들을
잘 조합을 해서 이제 네. 우리 영화에 사건을 담은 거고요. 아. 또 하나는 모의 배심원, 그러니까 그림자 배심원이라고 해서 네. 그러니까 실제로 배심원을 우연히 선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네. 그림자 배심원이라고 해서 일종의 모의 배심원 제도 같은 건데 그거는 신청을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배심원들과 같이 법정에서 대신 방청객이 앉아서 이 재판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회의실로 이동해서 그 모의 배심원들끼리 편결을 합니다. 토의를 네. 하고. 네. 그런데 물론 그게 재판의 판결에 전혀 영향을 끼치진 않지만 약간 체험 같은 거군요. 네네, 일종의 체험 프로그램 같은 거죠. 그거를 하면서 이제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네. 결론을 내는지 이런 걸 좀 지켜봤었고요. 네. 지금까지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시나리오를 쓰게 됐습니다. 어떻게 준비하셨는지를 듣다 보니까 저는 이제 영화를 봤기 때문에 그 영화 속 화면들이 쫙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면서 아, 감독이 이렇게 준비했기 때문에 이런 장면들이 나왔구나라는 게 더 확인이 되는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영화 배심원들이요. 캐스팅만으로도 좀 화제가 됐었어요. 네. 문소리, 박형식, 조수양 실력파 배우들이 함께했고 영화 보면서 조연들도 정말 대단한 분들이더라고요. 캐스팅할 때 공 좀 많이 들이셨겠어요. 우선 제작 여건상 캐스팅을 하는 기간이 1년이 넘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일단 물리적 시간이 많았고 네. 그 시간 동안 이제 뭐 닥치는 대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눈에 띄는 배우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만 또 추천받고 네. 이러면 후보 리스트에 쫙 올린 다음에 그분들이 출연하신 영상을 이제 꼼꼼히 살피면서 일종의 오디션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일종의 저 혼자 나홀로 오디션을 진행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좋은 배우들을 많이 찾을 수 있었고 또 이제 한 명 한 명도 중요하지만 이게 특히 배심원 같은 경우에 8명의 조합도 중요해서 네. 그런 걸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캐스팅을 하게 된 건데요. 저는 운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분들이 연기력은 이제 제가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네. 이제 캐스팅이 된 경우지만 인성이나 태도도 너무 훌륭하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위에서 어마어마한 인복이다 감독이 네. 감독이 어마어마한 인복이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배우분들이 너무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배우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린다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네. 아니, 그 와중에 미미스님, 감독님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동굴 목소리. 이제 긴장 좀 풀리셨죠, 감독님? 네, 풀리면 아마 동굴 목소리가 없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강범성님, 배심원들 꼭 보러 가야겠네요. 홍승환 감독님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4867 청취자님은 짓궂게 헉 200만 원 모은 다음에 폰을 꺼야겠어요. 라고 얘기해 주셨고, 이게 이제 배심원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네. 과태료가 200만 원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또 짓궂게 얘기를 해 주셨고, 9772 청취자님, 저도 이번 주에 보려고 꼽고 있었는데, 감독님 얘기를 듣고 나니까 더 보고 싶네요. 문소리 씨하고 박형식 씨의 조합 더 궁금한데요? 이런 얘기도 보내주셨는데, 이제 좀 역할들이랄까요? 배역들을 좀 보면요. 청년 창업가, 이게 박형식 씨 역할이죠. 네네. 그리고 늦가기 법대생. 저는 요 캐릭터가 왜 나왔을까 생각했었는데 감독님이 로스쿨 한 학기 수강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요게 좀 반영된 게 아닐까 이 생각도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들고 그다음에 요양보호사. 네네. 뭐 무명 배우, 주부, 비서실장, 취준생. 정말 우리 사회에서 다 볼 수 있는 다양한 직업군과 연령대를 가진 배심원들이 나옵니다. 네. 이런 배심원들의 역할을 그릴 때 어떤 부분들 좀 중점적으로 염두하셨어요? 우선 핵심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영화의 취지가 네.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 법원에 가서 이제 사람을 처음으로 심판하는 거다 보니까 뭔가 좀 특색 있는 직업, 뭔가 전문직이거나 뭔가 재밌는 직업이고 이러면 영화가 극적으로 좀 더 재밌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했는데 어쨌든 영화의 취지와 맞지 않아서 저는 최대한 평범한 사람들로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재판단으로는 60대에서 가장 평범한 분은 어떤 분일까 했을 때 이제 제 주변의 어머니의 친구들도 보면 네. 요양보호사를 그렇게 맞아요.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설정을 했고 뭐 하나하나 다 그런 식으로 좀 네. 고려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애정이 가는 캐릭터는 누구였어요? 사실은 우리 영화가 그러니까 주인공 한두 명이 이렇게 끌고 나가는 영화가 아니고 모두가 주인공인 영화였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뭐 물론 재판장 그리고 권나무라고 이제 박형식이 연기했던 권나무도 중요하고 배심원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국선 변호사 그리고 피고인, 네, 경위, 네, 그 짧은 청소부 아주머니, 네네 그분들도 사실은 다 중요했고 아무리 작은 역할이라 할지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딱딱 해주셔야 네. 이 영화 전체가 좀 살아난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모든 배우들에게 열심히 공을 쏟으려고 했었는데 네. 그분들이 정말 짧은 역할일 수도 있어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본인들이 다 주인공인 것처럼 네. 전체 이야기를 많이 같이 고민해 주시고 그러면서 너무 잘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하나를 꼽을 수 없다. 네. 꼽기가 어렵네요. 아니, 앞서서도 대사 하나를 얘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이게 조금 스포가 될 수도 있지만 제가 정말 기억에 남았던 영화 속 대사들을 하나하나 좀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이 청년 창업가 8번 배심원 박형식 씨가 싫어요! 라고 네. 외치는 장면이 있어요.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자 이러는데 yes or no를 물어볼 때 싫어요를 외쳤단 말이에요. 희한한 말이죠. 네. 근데 되게 통쾌했어요. 네네. 그리고 5번 배심원이 비서실장 네네. 직업을 갖고 있는데 내 생각이 왜 중요합니까? 다 위에서 생각하는 네네. 점점점. 네네. 이것도 사실 전달하는 게 정말 컸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7번 배심원이 솔직히 좀 치사한 것 같지 않아요? 빨리 끝내려고 기권시키려고 하는 게. 네, 약간 사이다 같은 발언이었죠. 네. 네. 사이다 같으면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다수가 모이게 되면요. 그렇죠? 네네. 4번 배심원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건 또 다른 폭력 아닌가요? 네네. 요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네. 다들 맞는 말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가슴을 정말 찡하게 했던 게 그러니까 네네. 요양보호사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2번 배심원이 처음이라 이렇게 하니까 재판장이 처음이라 잘 모르시겠죠? 네네. 아니요. 처음이라 잘하고 싶어서 그래요. 네네네. 참 되게 울컥했어요. 많은 분들이 그 대사를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모른 채 영문 없이 거길 갔다가 영문도 모르게 거길 갔다가 사람들이 변해가는 과정도 네네. 보여지는 것 같거든요. 아, 이 명대사들을 직접 영화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말이니까 영화 배심원들 많이 봐주시고요. 이 영화를 통해서 그래서 감독님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뭐였을까요? 저는 사실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어떤 경험이나 어떤 그런 태도들이 한 사람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사실 살다 보면은 그러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 것 같고 나의 하루하루의 경험이나 이런 건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느낄 수밖에 없는 사회인 것 같은데 네.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어떤 관객이 이렇게 한 줄 댓글을 올린 걸 봤는데 제가 원했던 혹은 이 영화를 보고 느끼길 원했던 그 말을 그대로 느끼셨는지 쓰신 글이 있어요. 그걸 네. 제가 소개를 하고 싶은데 네. 어떤 관객이 약간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작지만 나의 소신이 누군가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나는 작지만 큰 사람이란 것을 일깨워준 영화라고 한 줄 평을 남기셨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바랬던 그거를 네. 온전히 느끼셔주신 것 같아서 네.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맞아요. 저한테도 그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이게 감독님의 진심이 좀 이 영화에 꼭 담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감독님 앞으로 어떤 작품 만들고 싶으세요? 사실 이제 시작이라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식의 좀 소동
벌어지는 상황을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기존에 어떤 이렇게 견고한 뭐가 있는데 거기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서 그게 막 난장판이 되고 그리고 그 난장판이 된 다음에 뭔가 새로운 게 좀 다시 보이게 되는 어떤 게 보이게 될까 이런 게 좀 궁금한 면이 있어서 그냥 쉽게 얘기해서 좀 소동극 같은 거를 여전히 네. 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아직은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소동 속에서 또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네네. 감독님의 다음 작품들도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영화 배심원들의 홍승헌 감독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독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